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최근 농업계에 화된 스마트팜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데 대해서 농업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세계 농업의 경쟁 구도 속에서 스마트 농업의 발전은 예면할 수 없는 시대적 조리로 확실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박현출 회장님을 모시고 스마트팜과 우리 농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박현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농업에서 지금 스마트팜이 이제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선 스마트팜을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 스마트팜은 이제 식물이나 또는 뭐 동물을 키우는데 이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생육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방식을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토양의 양분을 뭐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온실의 그 온도를 체크를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뭐 온실이나 축사 또는 뭐 심지어 그 노지 농업에 이르기까지 영양이라든지 또는 뭐 수분의 상태 또 빛의 양이라든지 네. 또는 병충해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과학적 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최근에 그 ICT 기술이 크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농업에 이 ICT 기술을 접목을 함으로써 네. 가능해진 새로운 농업 방식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 발전이 우선 뭐 엄청나게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보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온실 상태를 원격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스마트팜도 완전히 변할 것 같은데 한 5년, 3년 전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원격으로 그 온실의 문을 열고 닫는다든지 예. 또는 뭐 물을 뭐 살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기술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스마트하다 이렇게 보기 어렵겠고요. 이제 차세대의 그 스마트한 그 기술들은 동물이나 식물들의 성장이라든가 생육 조건들을 아주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그에 가장 알맞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를테면 생산성을 예. 극대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마도를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도 도마도를 파종할 때 또 이게 한창 성장할 때 열매를 맺을 때 각각 요구하는 조건들이 달라지는데 예. 이런 조건들을 실시간으로 센서를 통해서 그 맞춰주는 이러한 노력들 이게 이제 차세대 스마트팜이 그 네. 추구하는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마트팜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스마트팜이 이제는 대세다. 워낙 뭐 생산성이 좋고 이제 발전성이 크니까 말이죠. 근데 또 그 이면에는 현재 한국 농업이 너무 이게 어려워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한국 농업의 현실, 어려운 점 어떤 것들입니까? 네, 우리 한국 농업은 정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팜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7억 명을 넘어섰고요. 예. 또 2050년이면은 9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인구학자들이 전망을 예.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또 우리 농업 생산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줄 그런 그 요인들은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일테면 식량을 원활하게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밀하게 환경을 제어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이런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지금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마트팜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커다란 돌파구 역할을 네.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팜이 이제 각종 데이터 또 실시간으로 ICT로 다 관리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우리나라가 유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ICT 인력도 상당히 돼 있고 기술도 앞서가고 있고 말이죠. 실제로 한국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투수는 스마트팜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설농업 경험은 이미 비닐하우스부터 1980년대 비닐하우스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농업을 그동안에 다뤄온 경험은 30년 이상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ICT 기술 수준은 뭐 세계적으로 세계 최강 탑 하나죠. 클래스에 있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 여기에 일테면은 확실히 그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돌파구 또 21세기에 식량 안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금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그 필요성들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역할들을 농업이나 식품 산업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새로운 희망을 이제 찾아야 될 텐데 저도 스마트팜 그 시범 농장을 가봤는데 젊은 분 한 분이 앉아서 이제 컴퓨터로 다 보니까 자동 제어되는 거를 뭐라고 할까 관리한다고 할까 관찰하면서 이게 다 보고 있던데 적은 인력으로도 생산성을 크게 낼 수 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은 어느 수준까지 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제 수동으로 그런 환경을 맞춰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마트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식물이나 동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제 생육 조건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규명이. 예, 그래야 ICT 장비에 그러한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러한 정보들을 충분히 이를테면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속하게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식물들 또는 뭐 키우고자 하는 동물들의 생육에 관한 정확한 정보 또 필요한 조건들 이것들을 규명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식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 그다음번에 이제 이 데이터가 또 축적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촌 현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근데 스마트팜으로 바뀌려면 젊은이들이 많이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그 기회를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4개소의 혁신밸리 그 대상지를 혁신밸리? 혁신밸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를 지금 이제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정부가 이를테면 젊은 청년들에게 이 스마트팜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의 활성화 여부는 젊은이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를테면은 농업 분야에 모아올 수 있느냐 뭐 거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문제인데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뭐 직결돼 있는 문제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팜 지금 혁신밸리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일단은 저 4개소의 지금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예, 2018년도에는 김제와 상주가 선정이 됐고요. 금년에는 저 진주와 고흥 예.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소가 저 일단 선정이 됐고, 금년 2개소는 이제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설계 단계에 있다. 예. 예. 이제 앞으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하나의 앞으로 스마트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규모가 커지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혁신밸리가? 이 혁신밸리는 우선은 그 안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실증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요. 또 이 혁신밸리에서 또 사람을 키워내는 여러 가지 교육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테면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보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임대형 이를테면은 스마트팜을 제공을 해서 실제 경영 연습을 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받겠습니다만은, 이 혁신밸리는 그 자체가 거대한 이 스마트팜의 어떤 집적된 단지가 아니고 하나의 교육 또 실증 여러 가지 연구, 또 이를테면 우리 젊은이들이 실제로 경영 일선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는 선발대 비슷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 지금 혁신밸리가 준비되고 있다. 예. 자, 스마트팜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 농업인들이 사실 기대도 크지만 또 우려하는 분도 많다고 그러시는데 그 우려하는 점은 어떤 겁니까? 예, 우려하는 분들은 이제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대부분 다 인식을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이 스마트팜에서 앞으로 농산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때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지 않겠는가. 공급 과잉이 된다든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 전통적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스마트팜이 앞으로 활성화되려면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시장을 확보를 해야 이 스마트팜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겠는데, 저는 그 시장을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농산물 시장이나 식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려서 큰 시장을 찾아 나서야 되고, 반드시 이 스마트팜의 앞으로의 진행은 시장의 확보와 같이 움직여야 속도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우려를 좀 불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이제 성공할수록 사실은 이제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나중에 개척하지 말고 처음부터 같이 이제 그걸 고려하고 계획에 넣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요. 또 소비 수준도 역시 높아집니다. 전체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고급 농산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이 농산물을 공급해 줄 그런 공급처를 찾는 곳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스마트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마트팜에서 나온 농산물은 그 품질이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기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아주 정밀하게 관리를 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상 재해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생산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최적 상태를 잘 유지해 갈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후 변화가 더 가속화되면 될수록
예, 이런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당장은 저 스마트팜에서 키울 수 있는 뭐 상당히 고부가치 농산물이 뭐 제한된 상태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도마도라든지 또 뭐 파프리카라든지 일부 그 제한된 상태입니다만은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그 품목들을 크게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 또 지금의 기술 수준이 뭐 아직은 저 일부 그 고급 채소류에 뭐 지금 그 국한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식물 공장이 지금 저 원활하게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주로 그 샐러드용 이런 채소들을 그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시장 수요에 맞춰서 그런 고부가가치 농산물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팜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젊은 분들이 농촌에 많이 오고 또 ICT 기술이 또 들어오는 건 뭐 필수적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새로운 스마트팜 교육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 농업인들 이분들한테도 스마트팜을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스마트팜하고 기존 농업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팜은 뭐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저 설명과 여러 가지 또 사례를 뭐 제시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좀 설득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고령화된 상태입니다만은 고령화된 분들은 이제 그분들대로 이를테면 안심을 하고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미래를 대비할 필요성을 이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를테면은 고령의 인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젊은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함으로써 이를테면은 세계 시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또 사실은 우리 전통적인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혜택이 돌아가야죠, 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좁은 시장을 가지고 이 한정된 그 시장을 너가 먹을 거냐 내가 먹을 거냐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조금 더 큰 시장을 만들어서 이를테면은 모두가 윈윈하는 모두가 이를테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적 변화, 특히 ICT 변화, 또 스마트팜이 돌아가는 뭐 세계적인 현상, 그다음 우리 농업의 현실을 다 함께 공유를 하면서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끼리 이제 부딪히다 보면 그건 또 큰일 난단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그 갈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은 아무래도 스마트팜을 우리 국내에서 이를테면 키워내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이 길이 또 한 가지 의미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에서 지금 많은 인구가 산다는 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스마트팜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은 식물 공장의 개념까지 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일테면은 그 첨단 온실이나 또는 식물 공장은 기본적으로 땅과 독립해서 일테면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런 새로운 사실은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우리처럼 아주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술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농업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보완 대책을 강구를 하되 네. 또 미래를 위한 대비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잘 좀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팜의 기술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마다 다를 텐데요. 이 스마트팜 선도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지금 격차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의 스마트팜은 뭐 네덜란드가 뭐 단연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기술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뭐 기후나 또는 뭐 이런 환경 조건에도 영향을 받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 또는 키우고자 하는 동물의 이를테면은 각종 그 생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이를테면은 적절한 그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각 식물별로 또는 동물별로 그러한 생리적 또는 여러 가지 그 성장에 관한 이런 그 특성들을 규명해내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진국을 쫓아가는 데는 상당히 그 각고의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말하자면 뭐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말씀하신 그런 정확한 정보 같은 거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인프라들은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토양이라든지 또는 뭐 온도를 재는 또는 뭐 양분을 체크하는 또는 병충해를 예를 들면은 스크린하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센서 기술들은 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뭐 내놓으라는 기술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센서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과학적으로 이제 이걸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식물을 효과적으로 이를테면은 그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이를테면은 열변을 맺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그 이제 필요한 제어 복합 제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부품 하나하나의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은 그 부품에 담겨야 될 정보, 데이터, 또 그것을 이를테면은 그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각종 데이터도 또 축적이 돼야 되고 부분적으로 돼 있더라도 또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뚫고 나갈 때 역시 그 롤 모델이 뭐 스마트팜은 아무래도 네덜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네덜란드는 지금 어느 단계고 강점은 어떤 겁니까? 예, 네덜란드는 뭐 기본적으로 그 농업인들이 뭐 대단히 그 경영 능력이 우수하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고요.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연구, 교육 이런 시스템들이 아주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농업 연구나 또는 뭐 농업계 그 학생들을 길러내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을 만큼 그렇게 물려서 돌아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에서도 보통 유리온실을 한 농가가 요즘은 3헥타르로 5헥타르 이런 규모 비교적 큰 규모로 경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농가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를 네덜란드의 그 라보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거기도 협동조합은행입니다만은 그러한 은행이 아주 이를테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이를테면은 공급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까지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실력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 또 한 가지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아쉬운 점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초기의 첨단 온실들은 네덜란드의 기술을 가져와서 만든 것입니다. 예. 네덜란드의 기술에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있는데 그 제품을 네덜란드 제품을 쓰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제어한 온도, 습도, 양분, 빛의 일테면 양이라든가 종류 수많은 이러한 조건들을 제어한 결과 정보들이 전부 네덜란드 업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체는 그걸 분석해서 더 좋은 데이터가 자산이죠. 예, 더 좋은 이를테면은 해결책들을 또 이를테면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덜란드를 이제 추월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좋을 뭐 것 같습니다. 목표는 크게 잡아야죠. 세계 그렇습니다. 최강을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추월해야 되니까 말이죠. 예. 제가 2년 전에 이제 네덜란드 농업 관련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그 네덜란드 어떤 대학의 학장이 발표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네덜란드는 농촌의 삶의 질이 도시보다 낫다. 그 이제 무슨 게 뭐 충격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나는 거는 네덜란드 농부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의미 깊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자,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덜란드 농부는 기업가입니다. 네. 이거 지금 다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덜란드는 그 전체 경제의 약 4분의 1이 농업과 식품 산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굉장히 그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비중이 우리 GDP의 지금 2%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만 네덜란드는 약 4분의 1이 농업과 식품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은 그 네덜란드 전체 경제를 지탱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노력들은 뭐 그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네덜란드 농업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변에 독일과 영국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시장을 상대로 해서 네덜란드인들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노력이 그 결부된 것이 오늘의 결과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제 주변에 시장을 놓고 보면 큰 시장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뭐 우리 일본이나 아마 중국만 해도 뭐 고소득 소비 시장들이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를테면은 그분들이 환영할 만한 상품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제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네덜란드를 우리가 무작정 따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예. 네덜란드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후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네덜란드는 여름에 우리처럼 이렇게 혹서 아주 더운 기후는 없고요. 예, 또 겨울에도 우리처럼 아주 차가운 온도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연중 어느 정도 그 이를테면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그 제어 시스템들.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은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겨울에는 사계절이 워낙 너무 뚜렷하니까. 추운.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파프리카 농장이라도 우리는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서 가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농장을 쉬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덜란드는 연중 가동이 가능한 이런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하고 우리는 기후 조건이 다르고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 알맞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해야 되는 지금 순간에 있고요.
또 이제 네덜란드는 그 이를테면 유리온실 방식의 지금 첨단 온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식물 공장에 관한 하는 뭐 네덜란드가 이를테면은 크게 그동안에 관심을 둔 분야가 아니어서 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한다면은 예. 뭐 우리가 세계 선두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 예. 그것은 뭐 충분히 있다. 물론 뭐 지금 중국도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스마트 그 일테면은 식물 공장이나 온실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일본도 지금 뭐 지금 아베 정부 들어와서 아주 총력을 다해서 예.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부터 아무튼 우리의 노력을 예. 총 집결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늦은 시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팜이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사실은 뭐 피할 수 없는 그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역시 뭐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두 나라는 또 수출 시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이런 데도 좀 우리가 좋은 농산물 만들어 수출했으면 싶은 생각 듭니다. 거긴 뭐 인구도 만만치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네덜란드가 현재 앞서가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형 스마트팜 이거를 전략을 잘 짜야겠는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한국형의 그 아주 그 이를테면 특화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그 잘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한국이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네덜란드에 비해서 이제 장점을 갖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이를테면은 중동의 국가들이나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나 또는 뭐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서 예를 들면 스마트팜에 관한 노하우, 여러 가지 또는 플랜트 이것들을 이제 공급해 줄 것을 많이 우리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나라들이 요구하는 기술은 아주 첨단 기술은 아니죠. 예. 사실은 우리는 비닐 온실에서부터 지금 아주 첨단 기술까지를 이를테면은 지금 한 세대에 우리가 모두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예,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는. 예, 그 뭐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팜의 각 수준별로 많은 진출의 여지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야말로 전통적인 농업 기술부터 스마트팜까지 골고루 다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도 다 있고, 경험도 쌓여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잘 다듬어서 이제 해외 수출도 할 수 있고 또 거점화될 수도 있고 시장 개척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스마트팜의 뭐 K-팝처럼 그렇게 이 전략을 잘 짜야 되겠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는 곳을 가보려면 어딜 가보면 됩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으로서는 뭐 유리온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온실을 잘하는 농가들은 뭐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파프리카라든지 또는 뭐 도마도라든지 이런 데는 뭐 이를테면은 전북에 뭐 이를테면은 애농영농법인인가요? 전북의 농산무역이 관장하는 그러한 온실 단지들도 있고요. 또 이를테면은 뭐 전남의 고흥의 유리온실 뭐 이런 데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식물 공장의 개념으로는 지금 이제 경기도 평택에 소재해 있는 그 파메이트라고 하는 그 업체가 지금 식물 공장을 약 250평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보다도 훨씬 지금 크게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이겠고요. 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상도역에 엊그제 그 조그만 규모의 그 스마트팜이 지하철 역사내에 예, 지금 이제 설치가 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의 스마트팜들은 주변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충분히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현장의 그 스마트팜은 꼭 이를테면은 비싼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팜은 노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수원을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해보죠. 과거의 과수원은 이를테면은 땅이 얼마나 건강하냐. 1년에 한 번 뭐 토양 조사를 해서 영양 상태를 뭐 체크할 수 있었겠고요. 또 뭐 그때 이를테면은 뭐 병충해가 생겼느냐, 뭐 잎은 얼마나 이를테면은 건강하게 자라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를테면은 관리를 소위 이제 해왔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면은 나무에 센서를 센서들이 좀 센서를 가능하니까. 꽂고 또 땅 속에 센서를 꽂고 또 이를테면 병충해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은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수분을 공급을 해줄 수 있고 또 카메라가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병이나 이를테면 충이 발생했다는 것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분류를 해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를테면은 제한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과수원도 과거 방식은 아무래도 이를테면 수작업이 하던 이런 방식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농약을 쳐야 될 것인지 또는 영양을 어떻게 보충을 해줘야 될 것인지 또는 뭐 수분을 어떻게 보충을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결정들을 하고 그렇게 또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방식의 노지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장에서는 활발하게 시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박 회장님 계시는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일들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스마트팜 협회가 그동안에 이제 이 분야의 두 개의 단체가 이제 따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스마트팜 관련 단체를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또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협력 파트너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협회가 해야 될 일은 뭐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100여 개 회원사가 여기에 지금 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CT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부품 장비를 만드는 업체도 있고. 그렇겠는데요. 또 이를테면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또 그 분석된 정보에 의해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업체들도 있고요. 또 실제 이제 식물 공장이나 유리온실을 경영하는 운영해야 되니까 경영하는 분들도 이제 회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업체들의 수준은 아직은 영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많은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R&D 투자들이 지금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당분간은 이제 정부의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사정에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민간 업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팜 산업이 이제 제대로 활성화되려면은 이를테면은 산업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A 업체하고 B 업체가 서로 이를테면은 그 시공을 했는데 서로 호환이 안 된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를테면 실력을 키우는데 제약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 표준을 민간 중심으로
모든 그 표준은 민간이 중심이 돼서 그 표준을 정립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노력들도 이제 협회의 그 노력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협회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영세한 업체들이 시공을 해놓고 이를테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를테면은 공동의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훨씬 현장에도 그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협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정부의 하나의 정책 협력 파트너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워낙 그 기술 자체도 사실 다양한 기술 또 다양한 업체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 다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금 말씀하신 표준 문제도 있고 말이죠. 일단 두 단체를 그러면서 합친 거는 뭐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이제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의 소위 말하는 협업, 협력도 중요하고 또 민간 분야와 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머릿속에 이제 바로 그 협업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협업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구슬이 서머리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예를 들면은 센서를 잘 만드는 업체 또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뭐 제어 시스템을 잘 만드는 업체 또 그런 정보를 이렇게 잘 분석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 내지는 협업이 돼야만 이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협회에는 그 회원들의 기본적으로는 뭐 그분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회장 입장에서 현재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다? 우리가 이런 관련 단체 또 정부와의 조율에서 어떤 걸 지금 꼽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산업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산업 표준을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면은 ICT 전문 기관에서 예를 들면은 그 표준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농업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기관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은 또 한계가 있겠죠. 현실에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산업 표준을 제정하는 위해서 저희 협회가 역할을 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체제가 갖추어지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 스마트팜을 운영할 전문 인력,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일되면은 인력을 양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뭐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저희가 그 뒷받침을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우리 대한민국 스마트팜 산업의 어떤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유하는 이런 노력들에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에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깨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은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농업은 뭐 농대 출신들이 또 가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는 뭐 공대 각 대학에 또 뭐 카이스트 출신이 얼마든지 스마트팜으로 가서 능력 발휘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생각을 해보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유통 마케팅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자, 스마트팜 개념 속에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마케팅까지 확장시키자 이런 주장도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한테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는 이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를테면 각 농산물의 이력 추적을 비롯해서 이를테면은 유통까지도
지금의 첨단 ICT 기술을 예. 적용을 해서 소비자들의 안정과 안심을 보장해주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 예, 지금은 이제 비록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아주 차별화해서 생산된 농산물은 예. 차별화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까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유통 과정에서의 이 ICT 기술의 융복합 내지는 접목 이것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식탁에서 뭘 먹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산돼 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나한테 왔을까? 이거 다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지금은 뭐 이 생산 현장의 모습까지도 뭐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뭐 이런 공급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갈수록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금의 발전된 ICT 기술을 매개로 해서 직접 소통하는 이러한 일테면 경우 또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단순하게 이제 편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또 그렇습니다. 식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재미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자, 이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농업인 그리고 농업 관계자, 스마트팜 기술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말씀 중에 뭐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 스마트팜은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계의 에너지를 이를테면은 그걸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되 그동안에 우리 고령의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고 또 우리 농촌 현장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들을 이를테면은 또 그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테면은 이를테면 지원을 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금은 모든 우리 농업의 주체들과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융복합 시대거든요. 이를테면은 IT를 전공한 사람, 또 통신을 전공한 사람, 수많은 이런 분들의 이를테면 협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의 분위기를 우리 농업계가 앞장서서 이를테면은 조성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너무 이를테면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미래를 위해서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함께 만들어가자. 자, 이제 협회장 입장에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의 비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의 이제 실력이 5년이나 10년 후면은 대단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서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물론이고 그 스마트팜 자체가 이를테면 외국으로 그게 산업이죠, 사실은. 외국으로 대량으로 수출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를 맞게 돼서 이를테면 우리의 식량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조달하는 노력에도 부응을 하고 또 우리 젊은이에게도 많은 또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기회의 산업으로 앞으로 10년 후쯤이면은 상당히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저희들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10년쯤 뒤에는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농촌에 많이 또 가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촌도 살리고 또 나라도 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 각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예가 아닙니다.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문제들을 극복할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또 관련 주체들이 신뢰와 상생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